안녕하세요. 수학유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과목 2, 3점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1번은 지수 계산 문제죠. 요즘에 이 지수 계산 문제가 되게 까다롭게 나오는데 좀 이번에는 쉽게 낸 것 같아요. 자, 일단 세제곱근 27인데 이건 27의 3분의 1제곱이죠.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라서 이거에 마이너스 1제곱.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세제곱에다가 다시 3분의 1제곱을 하면 3의 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이겠죠? 답은 5번이고요. 역시나 지수 계산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 곱하는 건 이제 지수가 더해지죠. 그 다음에 나누는 거는 이제 반대로 지수가 빼질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a의 x제곱에다가 다시 y제곱을 하면 이제 이거는 곱해져요. 그래서 그 곱하면 지수는 더해지는 거지만 제곱을 하면 지수끼리 곱해진다는 거, 이거는 a의 x, y제곱이 되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2번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도함수 계산인데 이제 이 미분계수 꼴을 좀 바꿀 수는 있긴 해야 돼요. 어렵진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은 이제 f'3이죠. 따라서 f'3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 대입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우리 따로 배운 그 도함수 공식을 사용을 하면 미분을 하면 2x-2가 되고요. f'3을 구하는 거니까 3을 대입을 하면 이제 4가 되겠죠. 두 가지를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죠. 2번 치고는 보통은 f'3만 물어보기도 하는데 미분계수도 같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자, f'A를 표현하는 극한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처럼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h로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x가 a로 가는 버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fx 마이너스 fa를 x 마이너스 a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자, 3번 해보겠습니다. 3번은 시그마 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시그마를 좀 풀어야 되는데 시그마는 그 상수는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고요. 여기 상수 플러스 3은 플러스 3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이거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죠. 3이 10개가 있는 거라서 k가 1부터 10까지잖아요. 3이 10개가 있는 거라서 30이라고 해야 돼요. 30.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5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시그마 공식 좀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정의에 대한 거. 자, 첫 번째, 일단 시그마끼리는 이제 이게 구간이 같다면, 즉 k가 1부터 n까지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다면 이렇게 시그마를 합칠 수가 있어요. 적분 성질이랑 똑같아요. 적분 성질이 시그마에서 나온 거라서 적분도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합쳐서 그냥 AK 플러스 BK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거, C 곱하기 AK라고 하면 상수는 이제 시그마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수가 곱해져 있는 꼴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3번. 3번도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만 있는 경우, 이렇게 상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 이걸 그냥 이렇게 c라고 해버리면 안 되고, c가 k가 1일 때부터 k가 n일 때까지 총 n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가 n개 있으니까 이거는 nc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봤고요. 4번 함수 연속인데요. 이제 그래프로 극한 값 구하는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한 문제씩 나오는데 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거 대신에 이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좀 정의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연속이라는 거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 게 연속이잖아요. 따라서 이 극한, 그죠? x가 1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이 이제 f1이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f1은 4-f1이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f1은 이제 2가 되겠죠. 자, 함수 연속을 좀 정의를 해볼게요. 이게 개념적인 부분인 건데, 자, 일단 fx가 뭐 x는 a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자, 첫 번째, 일단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존재하고 각각 같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좌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값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하고 그 둘이 같아야만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FA도 존재해야겠죠. FA가 존재. 역시나 뭐 정의가 A에서 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극한 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는 거라서 쉽게 정리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아야 되고요. 그것들이 다시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 된다. 당연히 이제 발산하는 상황으로 뭐 같아서는 안 되겠죠? 수렴하는 상황으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도 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죠. 곱함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분 계산이겠죠? 곱함수 미분의 계산이고, 자, G'1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G'X를 구해야겠죠. 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고요. 물어보는 게 G'1이니까 1을 대입을 하면 3F1 플러스 2F'1이라서요. F1은 2라서 6이고요. F'1은 3이라서 여기 나와있죠. 6이라서 두 개 더하면 12겠죠. 답은 11번이고요. 곱미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곱함수의 미분. 뭐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혹시나 좀 헷갈릴까봐. 자, F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일단 F G'이 아니죠. 처음 배울 때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앞에 거를 미분해요. 그러니까 fx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반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고 앞에 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fx는 그대로고 뒤에 거는 미분하니까 G'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봐줘야 돼요. 자, 6번 해보겠습니다. 6번은 뭐 상가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뭐 역시 이 문제도 항상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각변환을 주는 문제도 있고 뭐 이 문제처럼 그냥 값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이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뭐 각별환으로 할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뭐 바로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간단한 꼴이니까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나온다는 거. 따라서 문제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7분의 1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탄젠트로 바꿔주는 게 좋죠. 탄젠트의 정의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양변에 코사인을 나누면 뭐 바로 적어볼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마이너스 7분의 1이고요. 이게 바로 탄젠트다, 이렇게. 그 문제가 탄젠트 값을 구하면 이제 뭐 사인이랑 코사인을 구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말했던 아까 삼각함수의 값 문제인 거죠. 삼각함수 어느 하나의 값만 주어지면 그 나머지 두 종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 세 종류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자동으로 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자, 보통 뭐 직각삼각형 만드는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직각, 여기 세타라고 할게요. 자, 탄젠트의 정의는 밑변분의 높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밑변분의 높이가 지금 7분의 1인 거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밑변을 7, 높이를 1로 그냥 잡을 수 있다 이거죠. 밑변을 7, 높이를 1로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뭐 루트 49 플러스 1이니까 루트 50이겠죠. 루트 50은 이제 5 루트 2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하면 뭐 사인이랑 코사인 다 구할 수 있죠. 물론 문제에서는 뭐 사인만 물어봤는데 뭐 같이 다 해볼게요. 자,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다 적어볼게요. 빗변분의 높이. 자, 지금 빗변은 여기 제일 긴 길이 이 루트 50을 말하는 거고, 즉 5 루트 2고요. 높이는 이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따라서 이거는 1이다. 자, 코사인은, 자, 코사인 정의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이 밑변이라고 하면 세타랑 직각 사이의 변, 여기가 이 밑변이 되는 거고요. 7이죠, 7. 아까 빗변은 뭐 5 루트 2라고 했고 밑변은 7이니까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그 부호를 따져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탄젠트가 마이너스 7분의 1이지만 사실 뭐 삼각형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 1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7분의 1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를 그냥 떼버리고 뭐 양수인 것 마냥 구한 것처럼 당연히 마지막에는 부호를 달아줘야겠죠? 우리 편하게 하려고 그냥 부호 없애고 계산한 거니까. 자, 그 부호를 따지는 방법은 몇 사분면인지를 보는 거예요. 사분면을. 지금 코사인이 음수라는 조건을 준 이유가 있어요. 코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예요.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냐? 자, 코사인도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라는 거는 사인만 양수라는 거니까, 사인만 양수인 거는 뭐 2사분면이죠. 이렇게. 사실 뭐 사인 양수라는 거 알면 뭐 굳이 2사분면인 거 몰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항상 이제 몇 사분면인지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좀 더 좀 쉽지 않을까. 아무튼 사인만 양수니까요.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에 부호 따져주는 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5 루트 2분의 1이라서요. 유리화를 해주면 10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특히 삼각함수가 뭐 개념을 모르면 사실 뭐 아예 못 풀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대칭성, 주기성 정도만 해볼게요. 사실 뭐 각변환까지 이제 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뭐 각변환 물어보지도 않기도 했었고. 자, 첫 번째, 사인 함수의 대칭성은, 일단 사인 함수는 기함수예요. 이제 그 말은 원점 대칭이라는 거고, 기함수의 성질 자체가
사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사인 x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오니까 기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사인 마이너스 x. 자, 코사인 x는 이제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함수예요, 우함수. 자,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니까 우걱우걱이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함수다. 자, 세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나오냐. 자, 탄젠트는 사인 x랑 똑같죠.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이라서. 아까 기함수는 어떻게 나온다 했죠?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나오지 않을까.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기성인데요. 사인이랑 탄젠트는 주기가 2파이라서 x 플러스 2파이는 사인 x랑 같죠?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인 안에다가 2파이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마찬가지죠. 주기가 2파이라서 이것도 코사인 x랑 같다. 탄젠트는 약간 다르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라서 탄젠트 x 플러스 파이랑 탄젠트 x가 같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값 구하는 건 아까 문제풀이 하는 걸로 대체할게요. 많이 풀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이제 7번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물어보는 건데, 뭐 사실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뭐 수식으로만 해도 풀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물어봤거든요. 일단 이 점근선이라는 게 진수가 얼마가 될 때죠? 진수가 0 될 때죠? 항상 이게 점근선이라는 게 뭔가 그 불가능한 값일 때 점근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의가 안 되는 값인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분모가 0이라던가 아까 문제처럼 뭐 진수가 0이라던가 뭐 진수가 0일 수 있나요? 진수는 0일 수 없죠. 0이면 로그가 정의가 안 돼버리니까 그때가 점근선이다. 따라서 x-a가 0이려면 당연히 x가 a일 때 점근선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함수를 사실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안 그려도 돼요. 어차피 x가 a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면 사실 다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a, b라고 했는데 a, 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때 이제 너무 막 루트 제곱을 쓰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x좌표가 똑같으니까 굳이 제곱 안 쓰고 사실 한 직선, 그러니까 x축, y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니까 그냥 y좌표만 빼면 돼요. 그러겠죠? 아니 뭐 굳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a가 a, 로그 2의 4분의 a 라고 하고 b가 같은 지금 y축과 평행한 직선 x는 a 위에 있는 거잖아요. b가 a, 로그 2분의 1a라고 할 때 당연히 여기 a, b의 길이는 위에서 아래 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된다. 따라서 a, b의 길이는 로그 2분의 1 a에서 로그 2의 4분의 a를 빼는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림은 뭐 b가 더 위에 있다고 그렸는데 사실 뭐 어디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요. 쌤도 뭐 그래프 그려서 풀진 않았고 항상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을. 왜냐면 실제로는 a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a에서 b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뭐 케이스를 나눠야 되냐. 그러니까 케이스 나눠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것도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은 알아서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길이를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뭐 길이나 넓이나 부피는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잘 씌워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이게 4다. 좀 정리는 해야겠죠? 로그 2분의 1 a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고요. 이것도 로그 2의 a 마이너스 2겠죠? 로그 2의 4니까.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로그 2의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절대값이 4라는 거는 뭐 둘 중 하나겠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뭐 그냥 4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하던가 둘 중 하나니까. 그 말은 로그 2의 a라는 게 1이거나 아니면은 3이거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인데 항상 조건을 잘 봐야죠. 맨 위에 보면은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뭐 이런 조건 준 이유가 있겠죠. a가 2보다 크려면 크다는 거는 로그 2의 a는 이제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이제 3이 돼야 되지 않나. 뭐 로그 2의 a가 3이라는 건 a가 8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항상 나온 조건이 나온 결과가 이 a가 2보다 크다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혹시 만족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8입니다. 뭐 이거야 뭐 정리할 거는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점근선 정도만 좀 정리해볼까요? 자, 지수 로그 함수의 점근선. 역시나 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자, y는 로그 ax 플러스 b라는 꼴이 있으면 지수 함수는 이 지수꼴이 0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지수꼴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0보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점근선이라고 한 거니까. 따라서 y가 이제 b일 때가 점근선이지 않나. 점근선. 자, 두 번째. y는 로그 a의 x-b 플러스 c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역시나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아까 말했죠. 이거는 진수가 0일 때 이게 0일 때 따라서 x가 b일 때가 점근선이다. 이 좀 은근히 헷갈려요. 좀 섞이면 잘 기억해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8번까지가 뭐 3점 문제 마지막인데 3점까지는 좀 다 맞춰줘야 4등급 정도 선에서 점수가 나오니까 3점짜리 정도는 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3차 함수랑 이제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다. 방정식 문제인 거죠. 당연히 이제 미분을 쓰겠지만 3차 함수니까. 왜냐면 3차 함수니까 뭐 판별식 같은 게 없잖아요. 뭐 근이 두 개니까 뭐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당연히 뭐 겉보기에는 지금 방정식 문제지만 우리 이거 얼마든지 그래프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y는 k, 그러니까 즉 k 하나만 남기고 다 이항시켜버리면 좌변은 마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오른쪽은 k가 나오니까 당연히 는 y 붙여가지고 각각 그래프 두 개로 비교를 해보겠죠. 따라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되는 건데 뭐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fx라고 두고 하니까 자, 도함수를 구해야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따라서 마 3x로 묶어주면 x-2라서요 뭐 눈에 보이죠? x가 0이랑 2일 때 이제 그 극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최고점 계수가 음수라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2인 거 알겠죠? 이 3차 함수 그래프에다가 y는 k, 뭐 상수함수를 그려보면서 언제 교점이 2개이냐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주 많이 했던 상황이죠. 접할 때가 특이점이니까 접할 때가 딱 교점이 2개가 될 수 있다. 접하지 않는 점 있죠. 접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1개거나 아니면 3개가 나와버려요. 그런 건 안 되겠죠. 접할 때. 따라서 첫 번째는 x가 2일 때, 즉 f2가 바로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대입해서 f2를 구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라서요 3이고요. 이게 k예요 지금. 두 번째는 f0 0을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1이겠죠. 이 k다. 양수 k를 물어봤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을 택해주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6번 문제. 뭐 지수 부등식이죠? 자,
자, 이제 2랑 4분의 1 있는데 밑을 통일해줘야 돼요. 자, 보통은 밑이 1보다 큰 걸로 통일하는 게 더 편해요. 더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밑이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이 이제 안 바뀌죠. 지수만 비교할 때. 뭐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밑이 2로 하는 게 편하겠죠. 따라서 좌변은 그대로 가고, 우변은 4분의 1이라는 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거기다가 x제곱을 하니까 2의 마이너스 2x. 자, 이 친구가 더 크다는 거는 이 지수도 더 크다는 거예요.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하겠죠. 따라서 3x가 6 이하다. 그래서 x가 2 이하라서, 자, 이거 좀 조심하세요. 2라고 덥석해버리면 안 되고,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물어봐가지고, 그냥 이거 물어봐서 됐을 것 같은데, x가 이제 2랑 2죠? 2 이하의 자연수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이 3이에요. 알겠죠? 좀 실수할 수 있을 법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지수부등식 로그까지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a의 뭐 x랑 a의 y가 있다. 당연히 뭐 y가 더 큰 거겠죠. 이렇게 로그도 마찬가지고, 로그 a의 x랑 로그 a의 y가 있었다. 당연히 뭐 y가 더 큰 거죠. 같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두 번째인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뭐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y가 더 큰 게 아니에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감소 함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뀐다. x가 더 크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y가 더 작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17번. 아까 2번에서 도함수 계산했으니까 이제 17번은 이제 적분이죠. 그래서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 왜냐하면 도함수를 주고요, f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f'x를 적분을 하면 fx가 될 거고요. 적분을 해주면 2x 4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이제 f0이 3이라는 말을 뭐 왜 해줬겠어요? 적분 상수를 구하고자 하는 조건인 거죠. 따라서 x에다 0을 대입을 해서 당연히 뭐 c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딱 3이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적분 상수는 뭐 f0인 거죠. 다음 함수일 때. 그래서 c가 3이에요. 3. 이 친구는 3이다. 따라서 이제 f2를 구하는 거니까 f2는 32-2 플러스 3이라서 33이 되겠죠. 자,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fx가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할게요.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이제 이거의 적분을 하죠. 라지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미분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 차수를 하나 올리죠. 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 올린 차수를 앞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역수로 4분의 1로 나온다는 거. 이 미분은 일단 앞으로 끄집어 내린 다음에 차수를 하나 다운시키잖아요. 그 순서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차수를 하나를 미리 올리고 이제 앞으로 내려오는 거. 물론 개수로 내려오는 건데 역수로 내려와야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차수를 먼저 하나 업 시켜요. 그 다음에 역수로 3분의 2 이렇게. 1은 이제 x가 되겠죠. 그냥 항상 적분은 뭐 미분의 반대니까 뭘 미분해야 1이 나오냐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니까, 뭘 미분해야 1이 나오겠어요. x 미분해야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적분 상수 c를 붙여주자. 왜 c 붙여주는지 알겠죠? 왜냐면 뒤에 플러스 c가 있다고 한들 항상 미분해버리면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c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어떤 수가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 적분 상수를 구하라고 이제 f0이 3이라는 조건을 준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
8번 3차 함수의 극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함수의 극대 극소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래서 극소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죠? F'1이 0이라는 거잖아요. F'X가 1에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뜻이니까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봐야겠죠. 따라서 F'1은 3 플러스 B인데 이게 0이더라. 자, 두 번째, 극소값이 마이너스 2다. 극소값이라는 거는 극소를 가지는 X일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극소가 이렇게 1이다라고 하면, 극소값이 1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X가 1일 때 극소값이 나오는 거니까, X가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이제 F1이니까, 여기 원래 fx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a,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겠죠? a, b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 극대값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극소 극대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까 도함수가 0이 될 때를 찾는 거예요. 0이 될 때. 근데 우리 아까 a랑 b 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6x 제곱 마이너스 6이 0일 때를 찾는 거라 x가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 도함수를 좀 그려보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이렇게 F'X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랑 1일 때 이제 실근을 가진다는 걸 알게 됐고요. 도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래에다가 바로 그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도함수와 양수라는 거는 fx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제처럼 x가 1일 때는 극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극대가 된다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극대값을 물어봤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즉 f-1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b죠. 6이다. 이렇게. 답은 6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19번은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솔직히 3점짜리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점으로 냈어도 될 것 같은데 3점 치고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 그 수능 특강에 거의 그대로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나까지 똑같지 않고 가족권이 아예 똑같은데 fx가 0 이상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부등식 발문이에요. 이거는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아요. fx가 0 이상이라는 거는 항상 fx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fx가 가장 작을 때, 즉 최소값도 0 이상이라는 거죠. 왜? 항상 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fx의 최소값도 0 이상이라는 말이라서 사실 최소값 문제로 바뀐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건데, fx가 a sin bx, 그 다음에 8-a인데, 사인 값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잖아요? 근데 1이 지금 자연수라서, sin b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이 돼요.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앞에가 마이너스 a일 때, 즉 정리하면 8-2a인데 이게 0 이상이라서 a의 범위는 4 이하겠죠. 이렇게 a 범위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나 조건을 봐야겠죠. fx랑 이제 0이랑 만난다. 그래프를 좀 그려보긴 해야겠죠, 이게.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시도를 하면, 자, 0,8-a를 지나요. 물론 이게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양수라고 해놓는다면, 자, 확실한 거는 a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fx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서 fx의 최소값도 0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이 함수가 축이랑 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축 위에 이렇게 떠 있어 버리면 실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fx가 x축이랑 안 만나는데 어떻게 fx는 0에 실근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0일 때구나. 항상 경계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고는 안 했거든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0인 점은 있어야 실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딱 접할 때 이렇게 최소값은 아까 말했다시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8-2a라서 8-2a가 실제로 0이 되어야 뭐 실근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겠죠. 참고로 이렇게 더 내려가는 건 안 되겠죠? 더 내려가 버리면 최소값이 0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안 되겠죠? 딱 0일 때가 답이라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fx의 최소값이 0일 때 나오는 상황이다. 두 번째,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무조건 한 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사인 bx를 물어본 상황이니까 이제 주기가 달라졌죠. 이제 주기는 뭐 b분의 2파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에서 실근이 4개이려면 지금 한 주기당 실근이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주기가 이제 2분의 파이여야 되지 않을까? 주기가 2분의 파이여야 딱 4주기일 때 2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구나. 그럼 b가 4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뭐 논리적으로 완벽한 풀이가 아닌 거는 알죠. 왜냐면 자, 이렇게 네 번째 구간을 그려보면, 자, 첫 번째 여기는 지금 한 주기가 지금 b분의 2파이인데 이거는 4분의 3주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b분의 2파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2b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거는 다시 2b분의 3파이에다가 b분의 2파이를 더한 2b분의 7파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계속 가겠죠? 따라서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는 이제 2b분의 8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15파이. 그 다음 거는 뭐 2b분의 19파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보면은 이 딱 네 번째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라 다섯 번째는 이제 실제로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주기 일단 이건 지우고,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라고 하고,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그리면 이렇게 다섯 번째, 네 번째 여기 실근이 이제 2b분의 15파이가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실근이 2b분의 19파이가 되는 건데, 당연히 여기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파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파이가 2b분의 15파이보다는 커야겠죠. 왜냐면 그래야 2b분의 15파이를 포함을 해서 딱 실근이 4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b분의 15파이보다는 커야 된다. 근데 또 다섯 번째까지 포함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실근이 5개가 돼버리니까 4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b분의 19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두 번째가 부등식을 세우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항상 등호를 어디 넣을지를 조심을 해주세요. 고1 때부터 연습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등호는 어디에 들어갈까? 직접 해보는 거예요, 항상. 2b분의 15파이가 딱 2파이면은, 지금 여기 그 2분의 2파이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2파이는 지금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인데, 딱 2b분의 15파이가 2파이가 돼버리면 이 네 번째 실근은 포함이 안 돼버리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다섯 번째는 당연히 2파이여도 가능하죠. 어차피 다섯 번째가 2파이라고 해도 2파이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으니까 다섯 번째 실근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된다. 식을 정리해보면 b는 4분의 15, 그 다음에 4분의 19. 자, 이제 이거는 4점 얼마, 3점이죠? 3점 얼마 얼마고요. 4분의 19는 4점 얼마 얼마니까 이 4인 자연수가 4밖에 안 돼요. 알겠죠? 혹시나 이제 바로 뭐 덥석 주기가 2분의 파이라 해서 4로 했을까봐, 이 문제는 그나마 3점짜리라서 하나만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사이에 있는 사실 b가 얼마든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a가 4고요
b도 4입니다. 두 개 더하면 8이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2점, 3점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했고요. 4점 문제, 공통 4점이랑 선택 4점, 선택 문제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